님의 침묵을 집필한 한용운, 영원한 청년 시인 박인한, 이들의 시심을 계승하며 한국 시문학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인재. 한국 시문학의 중심지로 거듭날 인재에서 한국 시집박물관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한국 시집박물관은 191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대표적인 시집들을 체계적으로 전시, 보존, 교육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시집 전문 박물관으로 2014년 10월에 강원도 인제군 백담사 인근에 건립되었습니다. 한국 시집박물관의 1층에는 안내데스크와 기증 시집들로 구성된 서가, 그리고 관람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북카페, 책사랑방이 있습니다. 2층에도 시작과 신앙송 녹음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시를 접할 수 있는 체험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설 전시실에서는 근현대 시기에 발행된 대표적인 시집들을 통해 격동하는 근현대 시문학의 흐름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시인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과 감정뿐만 아니라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 상황을 은유와 상징의 언어로 표현했기에 시는 시대를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개화와 근대화로 혼란하던 1900년대. 국권 침탈 후 일제의 검열과 탄압 속에서도 서구의 문예사조를 수용하며 독자적 형태를 정립하려고 노력했던 1910년대. 3.1운동 이후 한국 문단을 잠식한 허무주의와 상실감 속에서도 다양한 형식의 시들이 등장하며 한국의 독자적 자유시가 정립된 1920년대. 일본의 군국주의와 사상 탄압이 강화된 1930년대. 한국어 사용이 금지된 상황에서도 저항시와 자연을 소재로 한 서정시가 우리말의 명맥을 이어갔던 1940년대. 이념의 대립과 한국전쟁으로 혼란했던 1950년대. 민주화에 대한 열망 속에서 현실 참여 문학을 지향했던 1960년대. 그리고 1970년대 산업화 시대를 대표하는 시집들로 구성된 한국 시집박물관 상설 전시실에서 격동의 한국 역사를 생생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님의 침묵. 만해 한용운 선생님은 1919년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에 참여하였고 만세운동 주동자로 지목돼 옥고를 치렀습니다. 추록 후 1925년 백담사 오세암에서 님의 침묵을 집필하고 이듬해 회동서관에서 간행하였습니다. 시 님의 침묵은 불교의 윤회 사상을 바탕으로 사랑을 갈구하는 여성적 어조로 나라의 독립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노래하였습니다. 제목 님의 침묵은 일제강점기의 가혹하고 억압적인 시대 상황을 의미합니다. 시집 님의 침묵에는 님의 침묵 외에도 복종, 알 수 없어요 등 지금도 한국인이 사랑하고 애송하는 작품 88편이 수록되었고 본문 앞에는 창작 동기가 제시된 군말을, 본문 뒤에는 탈고 소감을 담은 독자에게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박인한 시선집. 1926년 8월 강원도 인제에서 출생한 박인한 시인은 서울에서 마리서사라는 서점을 경영하며 많은 문인들과 교류하던 중 1946년 시 거리를 발표하며 등단하였습니다. 1950년 피난지 부산에서 동인 후반기를 결성하고 모더니즘 운동을 전개하며 살아있는 것이 있다면, 목마와 숙녀 등을 발표하였고 이 시기의 작품들은 8.15 광복 직후의 혼란함과 6.25 전쟁의 황폐함을 겪으면서 느꼈던 도시 문명의 불안과
시대의 고뇌를 서구적이고 도시적인 감성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동안 서구적이고 도시적인 이미지에 가려졌던 시인의 작품은 최근 들어 한국전쟁 전후의 상황에 정면으로 맞서며 그 어떤 시인의 작품보다 전쟁의 참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작품으로는 1955년에 박인환 시선집, 사망 후인 1974년에 목마와 숙녀가 발행되었고 사망 일주일 전에 쓴 세월이 가면은 노래로 만들어져 널리 불리고 있습니다. 한국시집박물관은 근현대기의 시집을 체계적으로 전시, 보존, 교육하며 내설학의 중요한 입문 환경으로 자리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시문학의 중심지로 거듭나 많은 분들이 시와 시집에 더욱 애정과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시를 발견할 수 있는 한국시집박물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한국시집박물관 2020 박물관 기리의 인문학 체험교육 옛 책 속의 시 프로그램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침 선장법을 이용해서 옛 책을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실과 바늘, 그리고 옛 책을 만들기 위한 교보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선 교보제의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앞표지와 뒷표지, 그리고 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지 첫 번째, 두 번째 장에는 인제를 대표하는 시인 박인환 시인의 목마와 숙녀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내지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시를 필사하거나 일기장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하게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침 선장법을 이용한 옛책 만들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 앞에 있는 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책 오른쪽을 보시면 구멍이 5개 있는데 각각의 구멍을 침 또는 침안이라고 합니다. 5개 구멍으로 구성되어 있는 옛 책을 실로 고정시켜서 만들기 때문에 오침 선장법이라고 합니다. 옛 책 만들기 시작은 뒷표지 안쪽에서 시작합니다. 먼저 뒷표지를 펼쳐주시고 앞에 있는 실을 풀어서 바늘에 꿰어주세요. 다 푸셨으면 바늘기에 실을 넣어서 빼주세요. 바느질을 해야 되니까 길이를 똑같이 하지 마시고 적당히 사용하시기 편하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옛책 만들기는 뒷표지 안쪽에서 시작합니다. 뒷표지 안쪽을 보시면 세 번째 구멍이 보입니다. 세 번째 구멍을 향해서 바늘을 넣어서 실을 빼주세요. 이때 나중에 매듭을 묶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손 한 뼘 정도 또는 15cm 정도의 끈을 남겨줍니다. 실을 빼셨다면 책의 나머지 부분을 책을 덮는다 생각하시고 그 위에 얹어주세요. 그런 다음 정리를 해주세요. 실과 바늘 위치를 보면 뒷표지 세 번째 구멍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앞표지 3번 구멍으로 바늘을 넣어 뒤로 빼주세요. 이때 매듭을 묶기 위해서 남겨둔 실이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살짝 잡아당겨주세요. 실과 바늘이 뒷표지 세 번째 구멍에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아래에 있는 뒷표지 네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넣어서 앞으로 빼주세요. 지금 실과 바늘이 앞표지 네 번째 구멍에 와 있습니다. 앞표지 네 번째 구멍 바로 아래에 있는 5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넣어서 뒤로 빼주세요.
다 되셨나요? 그 다음에는 책의 측면과 아랫면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옛 책은 오늘날 책과는 달리 아래와 윗부분도 고정시켜야 합니다. 먼저 측면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뒷표지 5번째 구멍 뒤에 나와 있는 실과 바늘을 앞표지 5번째 구멍에 넣어서 뒤로 빼주세요. 이때 실의 방향을 잡아서 측면을 고정시켜 주세요. 그 다음 아랫부분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실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한 다음 앞표지 5번째 구멍을 향해서 바늘을 넣어서 뒤로 빼주세요. 되셨나요? 아랫부분과 5번째 구멍 측면이 이렇게 고정되어야 합니다. 지금 실과 바늘이 뒷표지 5번째 구멍에 있죠? 이 상태에서 뒷표지 4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넣어주세요. 바늘을 넣어서 앞으로 빼주세요. 그러면 앞표지 4번째 구멍으로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4번째 구멍의 측면도 고정시켜 주세요.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 앞표지와 뒷표지 상태를 살펴보겠습니다. 모두 고정이 되었는데 지금 앞표지 3번째 구멍과 4번째 구멍 사이만 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표지 3번째 구멍을 향해서 바늘을 넣어 뒤로 빼주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앞뒤로 살펴보세요. 3번, 4번, 5번 모두 실을 이용해서 고정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셨다면 예책 만들기 절반을 하신 겁니다. 그럼 나머지 윗부분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뒷표지 3번 구멍 뒤에 있는 실과 바늘을 바로 위에 있는 뒷표지 2번 구멍으로 넣어서 앞으로 빼주세요. 이 상태에서 바로 위에 있는 앞표지 1번 구멍으로 실과 바늘을 넣어서 뒤로 빼주세요. 앞에서 5번 구멍의 측면과 아랫부분을 묶었던 것 기억하시죠? 똑같은 방법으로 1번 구멍의 측면과 윗부분을 묶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측면을 묶기 위해서 실의 방향을 가로로 잡아주시고 앞표지 1번 구멍으로 바늘을 넣어서 뒤로 빼주세요. 실의 방향을 위로 잡아주시고 그대로 앞표지 1번 구멍을 향해서 바늘을 넣어서 뒤로 빼주시는데 이때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빼주시면 윗부분도 고정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다면 책의 앞뒤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뒷표지 1번 구멍에 실과 바늘이 있어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 상태에서 바로 아래에 있는 뒷표지 2번 구멍으로 실과 바늘을 넣어서 앞으로 빼주세요. 다음 2번 구멍의 측면을 묶기 위해서 뒷표지 2번 구멍으로 실과 바늘을 넣어서 다시 앞으로 빼주세요. 다 되셨나요? 다시 한번 책의 앞과 뒤를 살펴볼게요. 뒷면은 모두 고정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면은 하나가 고정이 덜 됐습니다. 앞표지 2번과 3번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앞표지 3번 구멍에 바늘을 넣어서 뒤로 빼주시면 됩니다. 앞뒤로 고정이 잘 됐는지 확인해 보세요. 책의 앞과 뒤, 측면 모두 고정했기 때문에 이제는 묶어주는 일만 남았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뒷표지 안쪽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매듭을 위해서 실을 한 뼘 정도 남겨두었는데 그 남겨둔 실을 찾아가야 합니다. 뒷표지 3번 구멍에 있는 실과 바늘을 앞표지 3번 구멍에 넣어줍니다. 실과 바늘을 완전히 빼면 뒷표지 안쪽에 남겨놓은 실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늘을 넣은 다음에 뒷표지 안쪽을 펴고 바늘이 뒷표지 안쪽으로 나올 수 있도록 조절해서 바늘을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듭을 묶기 위해서 남겨두었던 실을 묶어주시면 됩니다. 묶는 방법은 책이 풀리지 않게 원하시는 방법으로 묶으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리본 모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실을 묶은 다음에 가급적이면 보이지 않도록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나머지 부분은 칼과 가위를 이용해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책 만들기가 완성되었는데 완전히 완성된 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책의 앞표지를 보면 흰색 종이 부분이 보이시죠? 옛날 우리 조상님들은 한지를 오려 붙여서 이 부분에 제목을 썼습니다. 여기에 쓴 제목을 제첨제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자유롭게 본인의 책이니까 본인이 쓰고 싶은 제목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뒷표지 안쪽을 펼치면 판권지가 있습니다. 복제불어, 연, 월, 일, 지은이, 발행자, 기획자, 디자인 등등 책에 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빈칸인 지은이에 여러분의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